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꼴통쇼 오늘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열심히 꼴통쇼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오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정맥을 이겨낸 남자. 야채는 이마트. 과일은 중앙내 이영석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뭐 그냥 네. 이 향은 뭐죠? 오늘 뭐 굉장히 고급 음식을 드시고 온 느낌.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매일 먹는 음식인데 매일 한동안 좀 끊었다가 네. 최근에 다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좋은 걸 또 너무 많이 섭취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드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랍스타 좀 먹었습니다. 랍스타. 네. 랍스타를 왜 먹었어요? 뭐 우리 보통 1년에 한 200일은 먹는 음식 아니에요? 아니세요? 어렵게 사시는구나. 어쩐지 뭐 피부들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오늘 뭐 어떻게? 제가 요즘 우리 꼴통님들 책이 사실 저희 둘 다 있잖아요. 올리온도 있고 뭐 인생의 변명도 있는데 또 우리 꼴통쇼에 출연하신 분들도 또 근데 우리가 우리 책을 파는 건 너무 창피하는 일이고 네. 저희 이제 꼴통쇼를 사실 처음에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 박용호 이사님. 우리 오기 5회 꼴통 네. 마스터. 그 오기 분이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죠. 형님 책 제가 10,000권 팔아드리겠습니다. 와.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뻥치면 죽는다. 아니 진짜 10,000권이 네. 생각해 보세요. 10,000권이면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7,000권을 팔았습니다. 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그렇게 7,000권을 팔았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녹화 날짜가 저희가 오늘 7월 26일인가요? 7일이죠. 오늘 네. 7일자로 자기개발 분야 1위를 지금 맞습니다. 그 책이 예. 올라섰어요. 근데 예, 출판사랑 통화했는데요. 판매된 그 수량의 3분의 1이 제가 혼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용우 이사님은 15개 기업에서 지금 마케터로 근무하시지만 네. 지금 제 15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홍보를 좀 해달라. 홍보 우리 책도 10,000권씩만 팔아달라. 네,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다. 야. 그래서 졸지에 책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랍스터 이제 365일 먹었는데요. 아니요, 너무 먹으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랍스터는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는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쓰는 에너지나 나쁜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나 에너지 쓰는 힘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여자를 꼬시는 것도 못생긴 애를 꼬시나 예쁜 애를 꼬시나 똑같아요. 근데 예쁜 애 꼬시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얘는 사랑을 받아봐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근데 못생긴 애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 얘가 날 뭘 노리고 지금 그렇죠. 꼬시지? 여자를 데리고 극장을 가도 못생긴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깎아주지 않아요. 맞아요. 똑같이 받아요. 입장료는. 근데 예쁜 애를 데리고 가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극장 문을 여는 순간 딱 마음속에 건방진 새끼들 딱 이렇게. 근데 여자친구 예쁘니까.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한테 한 권을 파느냐 한 사람한테 100권을 파냐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럼 한 사람한테 한 권 파는 에너지를 가지고 100권 파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0권씩을 구매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랍스타를 쏘았죠. 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말 100권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바본 게 뭐냐면 네. 100권을 내가 구매를 해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뭐냐면 100권을 사서 나눠주지 말고 100권을 사서 핸드폰의 폴더를 열어라. 첫 번째. 자, 핸드폰에. 네, 그다음 문자를 보내라.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전화해라. 전화가 막 와요. 두 번째 멘트는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 책을 썼는데 나는 그 형님 책을 네가 10권만 샀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새끼 다단계에 빠졌다. 다단계다. 이거 책도 다단계구나. 그렇죠. 네. 두 번째, 내가 그 책을 왜 사야 되는데? 세 번째, 그래, 난 네가 사라면 내가 살게. 와. 근데 여기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 일단 지우세요. 그래도 이런 새끼들은 지워야 돼요. 맞아. 아니면 스팸으로 옮겨놓으세요. 스팸으로. 네, 세 번째,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권을 구매해서 10명한테 10권씩만 추천을 하면 나는 원가가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뭐냐면
내 삶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책 100권을 누구한테 전달해 본 적 있어요?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0.01%도 책 100권을 똑같은 책을 구매해서 전도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 꼴통쇼는 그 스토리를 듣는 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아주 노량진에서 유명하신 스토리를 가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분도요 본인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뭐 몇 번 안 뵀는데요. 웬만한 남자 제가 볼 때 한 50명하고는 비슷합니다. 1대 50이라고 해야 될까요? 1대 5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일명 노량진녀 차영란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메이크업에 오늘 의상도 뭐, 야. 아니, 와 정말 인사 한번 좀. 안녕하세요. 노량진녀 차영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쁘다. 뭐 이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옷은 지난번 좋아요. 만났을 때도 저한테 하도 저를 못생겼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학교 수업도 있고 해서 이런 꼴통쇼를 위해서 오늘 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메이크업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네, 제가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직접 괜찮나요? 하신 네, 잘하셨어요. 메이크업샵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총각내 야채가게이기 때문에 의상도 이렇게 녹색으로 녹색으로. 네, 신발도 녹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신발까지도 녹색으로. 네. 오늘 하여튼 뭐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했던 얘기가 되게 신경 쓰였나 봐요. 네, 여자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래요? 아까 그 영화관에서도 못생긴 여자랑 가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못생김을 커버하고자. 오늘은 어떠세요? 뭐 못생긴 게 어디 가겠습니까? 도대체 뭘 바꿔야 좀 나아지려는가요? 아니요, 근데 영란 씨는 외모로 우리가 남을 마음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또 저는 꼴통쇼로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게 저희 꼴통쇼 시작 1회, 2회 마스터가 다 여자분이었는데 그 뒤로 여자 꼴통들이 안 나오시다가 오늘 19회 만에 야, 오늘 또 새롭게 또 우리 차영란 여자 꼴통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오늘 뭐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도요 오늘 또 이게 화사한 얼굴이 좀 한번 바뀌셨어요. 맨날 띠 묶고 있는 우리 저 칙칙한 형 둘 보다가 갑자기 이쁘죠? 이쁘지 않아요? 네. 이 새끼들은 주관이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뭐 기준이 있어야지 여자를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 침 흘리고 뭐. 자,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들을까요, 우리? 그래요. 노량진녀는 어떻게 또 오게 된 건지. 네, 이제 제가 이름보다는 별명이 유명한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도 그랬지만 웬만한 남자 50, 뭐 이렇게 너무 강한 여자로만 인식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네. 제가 그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범대를 졸업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보통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해요. 뭐 바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고시가 항상 그 시간이 걸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3, 4년은 준비를 하는데 제 나이 이제 29이 됐어요. 그래서 20대 여자로서는 거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에 전국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임용 TO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여자 나이로 29이면 굉장히 늦은 도전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임용 시험이 얼마를 뽑겠다는 공고를 받기 때문에 몇 명을 뽑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을 몇 명 뽑는다. 그렇잖아요. 임용고시 이번에 몇 명 합격시킬 거다. 이게 정해진 인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게 달라요? 네, 해마다 달라요. 근데 그걸 발표를 한 달 전에 한다고요? 네,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함 속에서 과연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용고시가요. 서울 경기에 있는 선생님이 지방으로 갈 수는 있어요. 지방에 계신 선생님은 서울에 오기가 힘들어요. TO가 나야지만 전체 서울 경기에 한 명이 비면 그 자리에 한 명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임용고시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임용고시라는 게
뭐 1년에 1000명 뽑겠다 이런 게 아니고 TO가 나야. 비면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건데. 아, 그 얘기였어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랍스터가 뇌를 공격하나 봐요 지금. 아니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몇 명을 뽑을까를 항상 기다리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뽑아라. 많이 뽑았으면 많이 좋겠다. 뽑아라. 이왕이면 빨리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싶고 그동안 준비했던 공부들을 학교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0명이 나니까 0명이요? 네. 빵! 그야말로 한 명도 뽑지 않는다고. 지금 막 사람들 3년 4년 막 그 개고생해가지고 시험 치고 이제 딱 선생님 될 그거 꿈만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뽑는다 올해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도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이 선생님의 길로 가야 돼야 할 것인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결정의 순간이 온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다시 한 번은 생각을 해봐도 제 꿈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 개인으로서 뭔가 정책을 바꾸기에는 나약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서 그때는 딱 한 칸짜리 하숙집에서 벌써 서울 생활이 10년째다 보니까 제 짐 절반, 잠잘 곳 절반 이렇게 해서 공부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여수예요. 여수. 오. 네. 여수구만. 네. 엑스포였던. 네, 엑스포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는 뭐 사범대 출신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정학과 출신이었다가 제가 갑자기 배움에 이렇게 길에 접어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외국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테솔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영어가 그렇게 막 유창하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표현해 주시고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은 교사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공까지 다 바꿔가면서 어렵게 3년 고시를. 네. 그러면 3년이라는 거는 시험을 한 번도 안 치고 3년을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매년 시험은 쳤는데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매년 시험을 쳤습니다. 네. 어쩐지 그 얘기를 안 하더라 했으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재도전하고 재도전했는데 그 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몇 명 튀어나왔어요? 그 전에는 뭐 서울에 10명, 5명 이렇게 났었어요. 그냥 열받는 거지. 계속 떨어지는데 뽑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그 1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전국에 몇 명이 지금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겁니까? 노량진에서? 거의 한 수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은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0명을 딱 나왔다. 완전 뒤집어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동기들 공부했던 동기들과 스터디 요원들 다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날은 그냥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에 빠지면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간단히 술 한 잔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술 한잔 하자고? 야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아이 씨발 진짜 정말 야 술 한잔 야 오늘 소주 한 병 까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언니이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을 다독거려야 돼서 제가 사범대를 늦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냥, 선생님처럼 네,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후배들은? 저랑 4살 차이 정도 4살. 났어요. 네, 대학을 저는 2개를 다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대학을 2번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다른 대학을 행정학과에서 다른 사범대로 대학은 같고요. 아니요, 대학이 또 다르고요. 편입으로? 네, 편입으로요. 편입 시험도 또 우리 얼마나 저기 또 우리 노량진은 이대 출신이잖아요. 네. 이대녀예요, 이대녀. 네. 네, 순수한 왜 이대 이대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대가 다 예쁘진 않아요. 아니 솔직할 건 솔직해야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 전에는 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었어요. 광운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네. 편입을 해가지고 이화여대 사범대 네. 지리교육학과를 간 거죠. 지질교육학과를. 네. 그래서 이제 네. 다른 사람보다는 더 늦게 시작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어요. 이번에 꼭 돼야겠다. 왜냐면 나는 이제 여자로서 그 20대가 아닌 30대 앞에 3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 3년째 하면은 이 원숙함이 있어요. 좀 1년째, 2년째는 내가 생각해도 좀 부족했다 이런 느낌에서 그냥 시험을 보는데 3년째는 굉장히 그 집 도서관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노트도 이렇게 쌓여가고 공부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용고시생들이 3, 4년째 많이 합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네, 이제 때가 됐다 이랬는데 이제 TO 몇 명 나올까 했는데 0명. 네, 한 달 전에. 네, 한 달 전에. 그날 이제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이제 동생들 다 보내놓고 집에 왔는데 이제 동생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때? 동생들은 울고 이제 정말로 이제는 그 고시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자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그래서 많이 이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눈물로 이제 많이 그랬죠. 서로 울면서. 예.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이제 집에 와서 혼자 하숙집에 스터썩 이제 눕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져요. 너무 제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러니까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울기 저도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마음껏.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이제 밝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더니 앞으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 전혀 다른 길을 갈까, 아니면 정말 외국으로 홀연히 떠날까, 뭐 별별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선생님. 그러면 또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나는 이 고통은 다시 한번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들은 다 연초에 발표하는데 왜 임용만 이렇게 연초에 발표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그러면 앞으로 나의 열정을 이 정책을 바꾸는 데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네,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날 술 먹고 밤새 울고 났더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좀 고민의 시간을 더 거쳤죠.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뭐 화염병도 던졌을 대통령도 거예요. 바꿨죠. 그랬으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정책이 쉽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은 이런 정책이 바꾸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뭐 1, 2년은 걸리고 그 시간 투자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빼기 좋은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노량진을 나가보자. 왜냐면 아무도 그 고시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제 심정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좀 안 되고 제 마음을 좀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노량진으로 가서 제 그 심정을 담은 편지를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저는 공통사회를 준비하던 임용고시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렇게 TO가 0명이 나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냥 나눠주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그냥 노량진 곳곳을 다니면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게 편지랑 사탕을 들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 있어요. 공부하면 단 게 먹고 싶잖아요. 상호명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다 해도 돼요. 네, 마이쮸라고. 마이쮸. 마이쮸를 먹으면 공부가 잘 되나요? 네. 우리 아들이 하루에 2통씩 먹는데 그럼. 우리 아들, 얘가 공부를, 우리 괜히 안 사줬네. 네. 우리 축제 생긴다고 안 먹였더니. 우리도 그래요. 네, 그냥 전달하면은 안 갈아서 먹어야 돼. 갈아서. 아침 점심이잖아요, 우리. 갈아서 마이쮸를. 로스팅도 해서 편지를 그냥 전달하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사탕을 찝었어요. 마이쮸 캔디를 하나씩 달아서. 근데 막상 들고 나왔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감자탕집을 들어가야겠다고.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시생들 밥 먹고 있고. 네, 다들 고시생들 밥 먹는 데라서 한 그 남학생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 남자분은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찰 준비하시는 공무원. 분인데 네. 자기는 임용을 몰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는 거예요. 역시 정의의 불타. 네. 경찰 공무원 종무하는. 내가 볼 때는 걔 여자친구 없었어. 이게 없어. 마음에 드는 거야. 여자가 오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 말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식당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몰라? 저도 주세요, 저도 네. 주세요 이렇게 그 편지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제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모든 식당의 사람들이 힘내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와! 대부분 A4 용지에 그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강남역에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거는 저기 술집 그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데. 그 술집 아르바이트생들은요, 저기 복장이 스튜어스 복장 입고 해요. 아 그래요? 제복 입고? 틀려요. 근데 이걸 노량진에서 이걸 또 받으니까 근데 그게 임용고시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이라도 거기는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고시생이 노량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더 이해해주고 꼭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해주고 뭐 도와줄 일 없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노량진에 가니까 제가 꼭 이거를 바꿀 수 있다, 어쩌면 바꿀 수도 있겠다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한가위 명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이 여수인데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표도 구해놓지 않고 그냥 하숙집에서 계속 공부해야겠거니 하고 기다리던 차에 그런 연락을 받고 명절 때 혼자니까 더 그 가족들 생각도 나고 막 임용고시생들이 보면 그래도 저분은 TU가 나서 공부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이라서 더 처량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한가위 명절에 집에 돌아오니까 조금은 용기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로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웬 그 2010년도 이야기인데 무슨 땡땡녀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요? 무슨 압구정 사과녀, 홍대 바나나녀 막 이러면서 다 뭐 네이버 검색어 실시간 1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던 게 나도 그녀들처럼 무슨 여가 되면은 사람들의 이슈를 자아내면서 그런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가슴에 이렇게 노량진녀라고 제가 스스로 이름표를 달아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편지 나눠주는 그 활동. 네, 편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책을 바꾸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첫 번째. 아니면은 교과부 장관님을 만나거나. 근데 왠지 대통령은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시고 교과부 쪽은 교육을 담당하시는 장관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어쩌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단지 활동을 할 때 같이 술 마셨던 그 후배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같이 아파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같이 눈물 돌리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른 과목으로 또 전향을 해서 시험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공부를 또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서 저와 이제 같이 함께 못 하고 임용고시생들이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안타까운 심정인지는 알지만 시험이 끝나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세요? 그분들도 지금 다 시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꼭 의리 없는 것들이 꼭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장관을 만나려면 저 혼자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저 혼자의 의지가 아닌 다른 수많은 임용고시생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가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해서 배지 달고 노량진역 배지를 달고 여기 책상 2개 이어서 그냥 뭐 길거리에서 놓고 서명운동을 받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노량진 가에는 노량진여가 이런 임용고시 사전 예고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사인해주면서 사진도 찍어가고 자기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진은 아니고요. 사진은 아니고 사진은 아니죠. 사인만. 사진은 아니고. 그래도 꼭 이뻐야 찍는 건 아니니까. 이뻐야 찍어요. 그런가. 안 그래도 서명하러 오신 분이 노량진녀님 죄송한데 지금 네이버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압구정 사가녀가 1등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기분이 나쁘면서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의 외모와 몸매가 되지 못해가지고 아직 실시간 1위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 달 후나 되면 제가 꼭 네이버 1위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화가 나서 저를 이제 여자로서 좀 너무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정말로 한 달 뒤에 네이버 검색어 1위에 노량진녀. 박수! 와, 야, 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니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게? 제가 이제 그 전략을 노량진녀를 제대로 장관님께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펴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교육위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 관계 기자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임용고시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활동들을 좀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기자로서 기사를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들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뭔가 더 어떤 방법으로 장관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10월 23일 날 보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제 TO 발표가 이미 끝났고 경쟁률도 다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곧 시험이 있기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갑자기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네. 교과부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리네요. 교과부에서 이제 갑자기 TO를 증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임용고시인데 너무 정책이 들락날락하고 수험생들한테 혼란만 주고 너무너무 저는 이게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드디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제가 서명한 인원이 한 3,4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부 장관을 만나러 가지만 저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증거까지 있으니까 그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야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을 만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인 시라고 하죠. 흔히 저는 1인 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프로포즈였다.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프로포즈였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시험 보기 100일 전에 그때 당시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당하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자가 장관님이 된 거죠. 교과부 장관님을 만나서 티타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데이트 그 이주호 장관님 데이트 신청이라는 핑크색 보통은 시위 시위할 때는 거의 막 빨간색에 막 거의 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전투적이고 강하게 하는데 저는 다 그때 당시에 그 모드를 정말 데이트를 신청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기 위해서 이주호 장관님 하트 뿅뿅 양쪽에 달고 그래서 저의 그런 상황들을 요약을 해서 1인 시위 피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노량진에 가서 편지를 돌렸던 심정 그대로 그 장관님을 향해서 러브레터를 한 장 썼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전단지를 나눠주면은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제가 이주호 장관님께 보내는 러브레터 이렇게 해가지고 러브레터 식으로 그래서 종이 색깔도 핑크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그 사랑 모드로 바꿔서 제가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우리 꼴통쇼 막 쉼 없이 오니까 지금 지금 긴장되는 순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과연 노량진녀는 교과부 장관님을 만나게 됐을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잠시 뵙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